자,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빅데이터로 우리 정치 살펴봅니다. 빅데이터 정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빅데이터로 우리 정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라고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역시 여야가 갈려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론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네, 여론 추이 살펴보시면요. 한 모바일 정치 플랫폼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묻기에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5%, 전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46%로 나타나서요. 정말이지 팽팽한 양상을 보였고요. 또 다른 설문조사 보시면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국민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성역 없이 협조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 이거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욕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응할 필요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이 41%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제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설문은요 관련 보도가 있기 전에 실시된 거고요. 또 이제 모바일 플랫폼 설문은 당연히 정식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보는 것이 이것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막 찬성, 반대, 댓글 같은 거 막 좋아요, 싫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플랫폼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 플랫폼이라고 하면 여기 가입돼 있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17만 회원을 보유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17만 명이요? 일단 뭐 수는 상당히 많아서 어느 정도 여론의 동향을 조금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치 보복으로 본다. 아니면은 뭐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되고 충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된다. 뭐 대략적으로 이게 조금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뭐 정치권에서는 글쎄 이 강제조사 실시해야 된다라는 여당의 주장도 있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감사원은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와 관련한 통보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격당했으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실체 규명을 해야 돼라는 명분적인 면에서 아마 반대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전직 대통령한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이게 정말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 정보에 대한 것이 민감하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실체 규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하면 누구나 딱 떠오르는 것이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칼. 여당은 방패인데 갑자기 이 칼이 전 정부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타이밍은 좀 묘하지 않아?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점이 지금 공존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주까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에 외교 관련한 논란이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김다솜 소장님이라던가 지금 나오는 이 플랫폼 긴급 설문조사를 보면 이슈가 국면되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빅데이터 상으로는요.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굳이 이거를 전략적으로 본다면 전략적으로 일부분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면 전환에는 성공했다. 일부분 성공했다고 일부분. 봅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네요. 제가 이제 일부분이라는 것은 이게 중도층의 마음까지 잡아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호감들을 확 끌어올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수층이 이탈하는 것을 일부분 차단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 자체도 문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예상하고 한
정치적인 어떤 시도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어떤 군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북한군이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한다라도 과연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 이건 다 지금 추정일 뿐이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찰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사원이 나서서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전직 공무원을 과연 이렇게 서면 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어제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죠.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다 파행 운영이 진행이 됐어요. 뭐 그 정회가 됐다가 다시 또 개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항상 뭐 국정감사는 사실 뭐 여야가 이렇게 편을 나눠서 정쟁에 올인하는 것을 뭐 매년 봐왔기 때문에 사실 낯선 장면은 아니에요. 올해도 뭐 결국 정쟁 국감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정쟁이라 하더라도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야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세금 문제, 증세와 감세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정감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나온 국정감사의 수준을 보면 뭐 예를 들면은 골프 예약하는 문자 메시지 다 공개됐으니까 네. 정은정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나온다던가 어떤 정말 예민한 사안을 듣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속어를 서로 쓰는 것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라 그러면서 도중에 된다던가 이건 이제 정쟁이라기보다 이제 막장자라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예. 뭐 저 행안위에서는 버르장머리 없이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디 감히 뭐 이런 얘기 이건 뭐 매년 사실 한두 건은 꼭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초반부터 이렇게 여야가 격렬하게 격돌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관련해 빅데이터상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관어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후에 나온 뉴스들은 오늘 현 분석에서는 빠진 점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상 이제 국정감사 연관어로 많이 언급된 단어들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 기업, 이재명 그리고 의혹이라는 단어인데요. 어제 외교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 문제를 놓고요. 여야가 충돌하면서요. 회의가 중단되는 이제 일이 있었죠. 보통 뭐 외교의 국감은 큰 이슈가 없어서 여야 의원들이 비교적 이렇게 사이좋게 치르는 국감이다.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요. 외교의 국감이 가장 뜨거운 정쟁의 장이 됐다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 도 확인이 됐었고요.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는 먼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많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회 이름이 상당히 길죠. 이제 산자중기위라고도 이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예. 근데 여기서 뭐 여당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야당 의원들은 산자부에서 뭐 IRA 늑장대응했다고 거세게 질타하면서 언급량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올해 국감에도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합니다. 근데 뭐 매년 반복되는 기업 망신주기 국감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제 기업 총수들은 국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뭐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이제 줄소환되면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언급이 됐고요. 또 이재명 의혹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포함해서 삼축 체제 강화랑 이제 국방혁신 4.0 등 현안을 질의했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막 추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묻는 대로만 답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압박하는 등 이제 국감장에서 공격수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이 관심을 받았고요. 이제 마지막인 의혹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예상하실 거예요.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나온 단어인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이거 날치기다.
라고 이제 비판했고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증인들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통보한 것을 이제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혹이라는 단어는 국감 내내 계속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기는 했죠. 네. 지난해는 국정감사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질의를 하면서 국정감사 그 피감 기관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전 교수께서는 오늘도 역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어떤 장면들이 눈에 띄었는지요? 윤석열 차가 갑자기. 윤석열 차. 예. 네, 최근에. 문체위에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문광위.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좀 문체부가 너무 과도한 대응을 해서 오히려 이슈를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만약에 문체부가 이렇게 안 나갔으면은 SNS상에서 화제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이슈였는데 이것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 부처가 나서가지고 고교생의 그림 만화까지 간섭하려고 들려는 또 다른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번 국감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식사 자리에서 말하기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기재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부자감사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엄청 뜨겁고 재밌다라기보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언론이나 국민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여야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격돌하고 있는데 참 국감 현장에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외교 순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과 또 유감 표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돼지에다가 코미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자, 관련해서 빅데이터 상의 관련 반응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격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최근 이제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제치고 1위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종 논란에 대해서 이제 정면 비판 이어가는 것이 이제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9월 초부터 지난 21일까지 유승민이라는 단어의 언급량은 하루 500건을 넘기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요. 20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언급량이 3배 이상 급증하고 1,600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29일에는요. 비속어 논란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그날은 정보량이 2,000건으로 더욱더 늘게 됩니다. 이제 그날 유 전 의원이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대구에서 특강을 하고 이런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유 전 의원 급상승 연관어 말씀하신 대로 무능, 개돼지, 코미디 등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어쨌든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말이죠. 차기 당권 주자로도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차기 당권을 노리고 계속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목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지난달 원내대표 선거였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의외로 219표 차이밖에 안 났다. 이건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워낙 어렵게 보수 정권이 세워졌으니까 차마 야당을 지지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이른바 보수 내에서의 비윤계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흐름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맞물려서 계속된다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돌아온 사이다라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은 아마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돌아온 개혁 보수. 그래서 보수는 보수야. 보수는 나 다려봐라. 그러나 나는 이른바
우리가 그 요즘 쓰는 윤핵관 가는 달은 개혁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뭐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도 워낙 뭐 활발하게 하고 있고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흐름을 좀 맞물어봐야 될 거 또 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보수당 내에서 정착을 해서 본인이 보수이지만 중도 확장력이 있다라는 점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도 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당 내에서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견제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내는 아닙니다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을 해서 연탄가스 정치다. 틈만 남은 자칭 개혁 보수들인데 이게 뭐 실체도 없이 맨날 개혁 보수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당 대표로 나설 수 있을 만큼 국민의힘 안에서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당시에도 당내 세력이라기보다는 여론의 바람으로 된 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연탄가스가 될지 산소호흡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냐예요. 그래서 여권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뭐 높게 나오고 총선 전까지 90점으로 된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의 빚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네. 지지율이 낮고 내부에서 뭔가 다른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동요가 일어난다면 상대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기회 요소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인지 현 대표 뭐 어떻게 명칭을 해야 될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분의 뭐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신당 창당은 글쎄요.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떠나고 다시 당원들을 가입시켜서 네. 당내 지지 세력을 다시 만드는 전략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당내 기반을 확립하는 쪽으로 지지 기반을 좀 더 굳건하게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당원들은 좀 어렵다면은 왜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이런 예, 말을 예, 많이 예. 하죠. 이준석 전 대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최근에 북 콘서트도 하고 SNS 활동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의 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여론도 있지만 새로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또 다른 알겠습니다. 측면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운명의 한 주가 될 텐데 이준석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 빅데이터로 통해본 우리 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전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 교수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